지구라는 행성 위에 과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모두에게, 모든 것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죽음.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과 죽음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면 사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주변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저희 학교에서 우유공장으로 견학을 간 날이었는데 그 우유공장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치즈랑 되게 갓 나온 우유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유랑 치즈를 제 조그만 힙색 가방 안에다가 놓고 이제 들떠가지고 엄마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유공장에서 본 것들을 다 얘기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후딱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을 거예요. 빨리 와. 네 아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다급하면서도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왜 아빠를 볼 수 없다는 거지? 뭐 아빠 어디 멀리 여행 가나? 막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겠구나 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되게 날씨가 분명히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병원을 향해서 걷는데 그래도 저는 우유공장에서 받은 이 치즈랑 우유를 엄마한테 줄 거니까 최대한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제가 되게 품에 꼭 안고 가고 있었어요. 병원 앞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제 손목을 탁 잡고 정말 뛰어가듯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빠를 봤죠. 저희 아빠는 평소처럼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코와 입에 솜을 가득히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아니 코랑 입에 저렇게 솜을 가득 넣으면 아빠는 어디로 숨을 쉬고 있지? 그냥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아빠가 죽었다 이거를 인지조차 못한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슬프지도 않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많이 울었는지 눈도 빨갛고 눈 주변도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 보이니까 제 품 안에 안아둔 우유를 꺼내서 엄마 이거라도 마셔 하고 건넸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싶긴 해요. 제가 도착하고 얼마 뒤에 병원에서 아빠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엄마랑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간호사였는지 의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어떤 공간으로 불렀거든요. 거기서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할 기회가 없다고요. 저희 아빠는 여전히 코와 입에 솜을 가득 넣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되게 차가워 보이는 은색 탁자 위에. 나중에 이제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 아빠 코랑 입에 솜을 가득 넣은 이유가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래서 막아 놓았던 거더라고요. 이제 아빠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도 오고 친척들, 엄마 지인분들, 언니 아는 사람들 다 와서 다들 많이 위로를 해줬는데 근데 진짜 그때까지도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진짜 죽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주고 그래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랑 언니가 막 우니까 슬퍼하니까 저는 오히려 울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까지 울면 엄마랑 언니가 그거 보고 더 슬퍼할까봐 저는 그래서 그때 울지 않으려고 되게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빠의 죽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서부터였어요. 집에 있던 아빠의 물건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고 겨울에서 봄이 되고 봄에서 여름이 되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항상 여름이면 현관문을 되게 활짝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평소랑 다르게 이 현관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더운데 왜 문을 안 열어둬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절대 현관문 열어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너무 당연하니까 몰랐던 그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한 울타리였는지. 근데 그 울타리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 저랑 아빠가 영화 취향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빠랑 영화를 같이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빠한테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말했어야 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게 되었고, 아빠한테 평소에 좀 더 따스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들도 후회되고, 그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아빠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려서 정말 전하고 싶던 말, 그 마음, 주고 싶던 선물, 뭐 어떤 것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거고, 나도,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게 가장 후회될 것 같으세요? 만약 죽음이 여러분한테 와서 지금 나와 가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를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시간이 나면, 그 모든 것은 공허하고 기약 없는 순간일 뿐이에요. 나중에 크고 거창한 걸 하기보다 지금 정말 작고 볼품없는 시작, 서툴러도 진심이 가득 담긴 한마디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친구가 가족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사실 지금 삶의 모든 것이 예측할 수가 없죠. 차라리 시작하고 후회하세요.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후회하세요. 그건 지금은 창피하고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작은 시작이, 그렇게 서툴게 전한 그 진실한 마음이 전하길 잘했다, 시작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으로 돌아오거든요. 바보 같은 실수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도 다 우리가 살아있을 땐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있어요. 성장할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실수할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그런 두려움한테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걸 해보고 막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꼬여가도 그래도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계속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머릿속에는 망했어 하는 이런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나 할 때가 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순간들도 이미 지나간 과거보다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면 아무리 뛰어났을 지나간 세대의 천재들, 왕들, 그리고 영웅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과거의 영광도,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도, 전하지 못한 마음도 그냥 다 묻혀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어떤 것을 남기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 진실한 것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미약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정말 내면의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애써 저기 저편으로 묻어두었지만 정말 하고 싶던, 이루고 싶던 소망이 보일 거예요. 진짜 단순하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마인드로 그냥 시도해 보는 거죠. 엉성하고 볼품없고 정말 하찮아 보여도 그 모든 작은 시도가 지금 행동한다면 그 무엇보다 값진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소망하고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시도했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단번에 막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번이 넘는 시도를 했고 실패를 했고 결국에 해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천재였기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될 수 있다고 믿고 한 번 더, 그냥 더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세상은 여러분 내면에서 보았던 것을 현실에서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완벽한 조력자가 있는데 그 큰 존재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을 살아보자고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면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고 싶은 그걸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도,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항상 꾸준히 응원해 드릴게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